안녕하세요. 샘틀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회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는 채로 첫 회사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좌충우돌하며 6개의 크고 작은 한국 토종 회사들과 외국계 회사들을 다니다가 나온 개발자입니다. 다채로운 업종의 회사들을 다니면서 전산 개발직은 다른 직군과 공통된 점들도 있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도 살펴보고 회사를 고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개발자로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신입이나 경력직 주니어 개발자들이 직장을 선택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제 개인적인 기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산 인력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나 잘 나가고 유명한 회사들을 기준으로 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들은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다루어 주셔서 이 영상을 보시기 전후에 해당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회사가 발표하는 모집 공고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에서부터 면접을 볼 때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과 그 이후에 정규 직원으로서 생활을 하는 동안까지 그 회사에 가야 할지, 들어간 후에는 그곳과 인연을 계속해야 할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미시적인 관점으로 제 주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리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해본 여러가지 일들 중에서 코딩이 가장 적성에 맞으신 분들, 그래서 나중에 관리자 트랙은 안 타고 싶고 개발자로서 오래도록 일하고 싶다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개발자로 오래도록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회사를 골라야 할까요? 약간 역설적이지만 저는 자신이 몸담을 회사의 경영진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자들은 자기 회사의 업종이 뭐가 됐건 간에 어떻게든 적은 비용을 들여서 수익을 많이 남기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꼭 지켜내야 하고 어떤 부분은 희생되어도 좋고 이런 가치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떤 가치들의 우선순위 체계와 철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개발자 직원들의 장기적인 커리어 개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경영진의 철학이나 기술 개발이랑 상관없어 보여도 몇 달 혹은 몇 년 있어 보면 드러나게 될 개발자 입장에서 문제가 될 법한 일들의 조짐이 뭐가 있는지 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 영상에서 제시해봤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아니어도 입사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사실 대기업에서 더 큰 스케일에서 기술 역량을 늘릴 수도 있지만 사람이 많은 만큼 사람들 관계에 신경 써야 할 부분도 그만큼 늘어나는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자 모집 공고를 보았을 때 지원해보고 싶은 회사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요소들을 살펴볼까요?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집 공고에 얼마나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이 한마디만 놓고 보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한테는 아직 이게 당연한 게 아니셨다면 왜 그런 걸 봐야 할까요? 가급적이면 회사가 직원에 대해 볼 수 있을 만큼 직원도 회사를 보는 시야의 폭이 서로 비슷할 정도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회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첫 단추로 모집 공고에서 회사가 하는 일과 모집하는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일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소개를 해준다면 지원자가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지 최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지원자가 그 회사에서 하게 될 일이 자신과 맞을지 지원을 해야 할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쉬워지겠죠. 제품의 시장성을 어필해서 자기네 회사에 지원할 동기를 불어넣어 줄 수도 있고 주요 고객이나 근무 조건을 가늠하기 위해 필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죠. 이름이 널리 알려진 회사들이야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소개를 잘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잘 모를 법한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개를 통해 정량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점은 그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을 스스로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모집할 때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느냐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IT 업종 회사들의 경우는 비개발직군인 구성원도 이러한 방법론들의 개념을 비교적 잘 이해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전산 기술적인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회사 전반에 형성되어 있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죠. 반면에 IT가 아닌 일반적인 전문 분야나 1차 또는 2차 산업으로 분류될 직군이 주류가 되는 회사들은 전산 기술 자체를 이해할 필요성이나 그것의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심하게는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하고자 하는 정보 시스템에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할지, 어떻게 개발자들에게 투자를 해야 할지, 개발자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 회사의 주류가 되는 직군에 적용하던 방식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화적인 핏이 불편한 환경 속에서 회사 내의 개발자들이 소화해내기에는 벅찬 일을 해주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업무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개발자 모집을 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해서 직무에 대한 세분화가 없이 그냥 개발자 경력사원 이렇게 많이 광범위한 모집 대상을 설정된 곳은 경각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개발자에게 어떤 요구를 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가능한 한 프로젝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장 부합하는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이를테면 제품의 딥러닝이 최적의 알고리즘이 아닌 문제인데도 딥러닝 경험을 지원 요건으로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경우 문제를 해결할 때 엄밀한 기술적인 근거가 아닌 트렌드만으로 결정하는 회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곳에서는 최신 기술을 공부해 볼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틀린 생각이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목표로 잡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성을 열어둔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보다는 트렌디한 기술 키워드를 일단 적용을 해놓고 봐야 하는 회사일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 것 같네요. 이렇게 하게 되는 사연은 다양할 수 있지만 무슨 사연이 되었건 지원자로서 불안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영상에서 이걸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요건들도 가능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쪽이 더 좋겠죠. 서버를 구축할 개발자를 모집하는데 기술 요건에 리눅스 환경 자바 활용 5년 이상만 나와 있는 곳보다는 스프링부트, ELK, MySQL, 아마존 웹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 요건을 제시해주는 곳이 더욱 전문화된 커리어를 축적해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듭니다. 물론 키워드들은 매력적인데 막상 입사해보면 잡 디스크립션에 제시된 직무와는 전혀 다른 흥미롭지 않은 일이 맡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습기간 동안의 합류 계속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 한편 체계적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고 최신의 개발 환경과 프로세스 체계를 갖추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기술력을 경쟁사 등에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모집 공고에도 기술 정보를 최대한 숨길 수도 있겠지요. 그렇더라도 이미 기술력으로 유명해진 회사가 아니라면 그 팀의 기술적 전문성을 짐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외부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매출이나 기타 경영 성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한편 어떤 경우는 여러 종류의 역할을 모집하는데 각 포지션이 요구하는 스킬셋이 다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맡게 될 일이 불확실해 보이는 점이 걱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비전공자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지원 자격의 학력 부분에서 무관, 2년제 이상 또는 이공계 우대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하기를 망설이는 편입니다. 반드시 학교에서 배우고 경험을 먼저 하고 와야 실무에서 잘못된 진행 방향 설정을 하거나 가능한 일들을 불가능한 일로 여기는 문제가 그나마 적게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실무에서 배우면 된다고 여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개인의 역량을 바람직하게 개발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컴퓨터 과학의 필수 교과목들에 대한 이해가 개발 실무에 매우 중요합니다. 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정갈한 코드를 생산하기나
총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장기적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는 기반이 대부분 이런 기초 소양들에서 비롯됩니다. 전공 학부 과정을 이수하기 전과 후의 개발 실무를 경험해 본 분이시라면 이러한 차이에 대해 체감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모르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격언이 떠오르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런 학교 교과목들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회사들도 많았기 때문에 회사의 개발 문화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전형에서 코딩 테스트와 같은 기술력을 검증하는 시험이 있는지의 여부도 시선을 끄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적인 스킬보다 기술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겠죠. 예상보다 분량이 길어져서 여기에서 멈추고 다음 영상에서 면접을 통해 회사를 평가하는 저의 기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